예, 2교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마지막에 우리 TOS 질환을 봤는데요. 그 TOS 질환에서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 요거 이제 추가적으로 TOS에 대한 운동법들입니다. 저게 목갈비근의 스트레칭 하는 방법, 페트랄리스의 스트레칭,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어깨 근육들의 스퀴즈, 이제 이 그 근력 강화 중에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팔 벌려 벽에 붙이고 올리기 운동, 이것도 역시 그 공간에 대한 협소한 공간에 대한 압박과 이완을 주는 그런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홀렉스 익스텐션이란 말은 이게 가슴 확장 근육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여기 가슴 쪽에 있는 즉 작은 가슴근, 이게 TOS와 연관 있는 근육들의 그냥 평 운동이 되겠고, 여기 이제 노젓기 운동인데요. 이건 이제 근력 강화의 어떤 하나의 운동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깨 목의 즉 자세 교정에 효과적인 운동 중에 한 개입니다. 역시 마지막에 그 90도 정도 팔을 벌려서 이렇게 위로 하는, 이게 또 역시 뒤쪽에 있는 어깨 강화 운동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어깨 강화 운동을 통해서 TOS의 자세 교정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TOS에 이어서 두 번째 어깨 질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착성 관절 낭염 또는 유착 관절 주머니염, 쉽게 해서 굳은 어깨, 오십견, 동결근,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뭐 임상에서는 그냥 프로전 숄더라고 하는데, 이쪽에 나와 있는 용어는 우리가 이렇게 임상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쓰지는 않고요. 이렇게 진단명으로는 유착 관절 주머니염, 이게 이제 명확한 진단명이 되겠습니다. 이 유착 관절 주머니염은 굳은 어깨라는 용어도 이제 있는데, 일반적인 특징은 어깨 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을 동반하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만성 기록하면서 어깨 관절 주위의 근육의 약화를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통증과 운동 제한, 이게 지속되면서 근의 약화까지 동반되는 질환이다. 자,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주로 이제 60대 사이가 많고, 여기에 어깨 관절에 통증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통증과 운동 제한이 두드러진다. 이 통증이 주증상입니다. 통증과 운동 장애 또는 운동 제한이 들어간다. 보통 이제 여성이 이제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여성에서 좀 호반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뭐 주 원인은 당연히 어깨 관절 자체의 질환이죠. 그래서 어깨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연부 조직의 손상이 주 원인이에요. 힘줄염도 있고, 근육염도 있고, 파열도 있고. 자, 또 하나 추가될 수 있는 건 관절염입니다. 어깨 관절염. 어깨 관절염 역시, 예, 이 프로주 숄더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한 개입니다. 자, 외인적인 요인은 이제 기타 다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2차적인 그런 이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뼈에서 오는 족추원만 탈출증, 그다음 CVA, 호르몬 이상, 당뇨병, 그 다음에 반사성 교감신경 이 영양증, 이걸 우리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과 거의 혼용해서 씁니다.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알 수 없는 통증이 지속되는 건데,
그 통증의 원인이 바로 이제 교감신경 장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의 이 영양증 또는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자 이런 것들이 프로전 숄더를 일으키는 2차적인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병리적인 소견을 보면 처음에 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면서 그렇죠, 바로 유착이 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깨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연부 조직들의 유착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자, 이 부분 대부분 다 그래요. 섬유층 간의 유착이 있다. 관절 구조와 안쪽에 유착이 있다. 이런 유착이 오니까 근육의 구축이 오고, 그리고 이런 강직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 연부 조직, 물렁 조직 이제 초기에도 얘기했듯이 물렁 조직의 특징은 바로 주위에 있는 조직과의 이 유착이에요. 서로 이제 이 붙는 그러한 성질들이 있는 거죠. 따라서 막으로 그러한 유착들을 대부분 이제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텐던에도 텐던 막이 있어요. 그걸 컨트롤하고요. 또 근육에도 근을 싸고 있는 막, 근막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막들이 주위에 있는 연부 조직과의 유착을 이제 어느 정도 제한해 주는데, 이렇게 염증이 발현된다거나 손상을 입으면 이러한 보호해주는 막들의 손상을 입고, 따라서 막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주위의 연부 조직과 이렇게 유착되는 그런 병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리픈숄더의 증상을 보면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일단 급성기, 영어로 프리징이에요. 프리징. 책에 보면 이제 스펠링 확인하시고요. 결빙기라고 합니다. 특별한 외상 없이 어깨 관절에서 팔 전체로 방사되는 통증이 한 2, 3주간 또는 3에서 9개월, 이게 한 책에서는 단계별로 한 36주 뭐 지속된다고 했는데 36주로 봐도 되고요. 또는 3에서 9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특히 이제 밤에 심해요. 그래서 활동량에 비례해서 이제 활동이 끝난 야간에 통증이 심하고 또 방사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부드러운 이완 운동, 이제 초기니까 부드러운 이완 운동을 통해서 ROM을 유지하고 또 염증이나 유착을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자, 2단계가 아급성기죠. 동결기라고 하고요. 프로전, 이제 이때부터 자, 제한이 온다. 모든 범위에서 제한이 오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휴식 시 통증은 보통 감소하는데 어깨 관절에서 모든 운동에 제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통증은 운동할 때 나타납니다. 어깨 주위 근육의 어깨 세모근, 돌림근, 위팔 두 갈래근, 위팔 세 갈래근의 위축이 동반되고 4에서 한 12개월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 범위에서 이러한 제한이 오기 때문에 어떤 운동, 버팀 운동 집중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러한 제한이 오는 그런 근육들 지속적으로 스트레칭, 신장 그러한 것들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3단계 만성기에 해당되고요. 해빙기입니다. thawing, 해빙기. 이 시기는 운동 범위가 점차 회복되는 시기, 그리고 물리치료가 이제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시기, 한 3에서 6개월 정도가 되는데, 따라서 자, 이 시기에는 유연성을 확보를 하고 덧붙여서 근력 강화, 그래서 단단하게 그 조직을 잡아주는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해빙기가 오면 되는데 해빙기를 이렇게까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냥 이 동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자, 이러한 치료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동결기에서 멈춰버린다. 이 동결기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범위의 운동 제한이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한 3단계로 나누어지고요. 일반적으로 이 프로전 숄더는 발병
3개월까지, 발병 3개월까지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4개월부터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고 관절의 강직 등이 일어나서 운동장애, 근육층이 나타납니다. 보통 이게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기간을 한 2년 정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 주머니의 종착 염증, 섬유화 현상, 그 다음에 활막 연골의 유착,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를 고치면 또 하나가 발생되고, 일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3단계를 거치면서 회복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진단은 금방 얘기했던 증상들이 다 진단이겠죠. 어깨 관절의 통증, 강직, 야간통. 자, 특히 어떤 움직임에서 심할까? 벌림과 가쪽 돌림 시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특정 근육들이 어깨에 있는 그런 근육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보통 자, 이 뒤에 있는 요 그림이 있네요. 자, 벌리고 가쪽 돌림하고 했을 때 두드러진 통증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통증을 토대로 해서 테스트가 바로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그런 테스트인데요. 자, 이게 바로 기능평가가 되겠고요. 기능평가의 테스트 중에 아플레이 스크래치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업노멀한 걸 검사하는 거겠죠. 자, 반대편 앞어깨 긁기, 반대편 뒤 위쪽 등 긁기, 반대편 뒤 아래쪽 등 긁기, 뭐 이런 것들이 이 아플레이 스크래치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동작이 주 동작인데요. 먼저 머리 뒤로 반대쪽 어깨뼈 닿기, 첫 번째 동작이에요. 자, 이게 바로 벌림과 가쪽 돌림을 시행해서 통증의 유무를 확인하는 거고, 이 아까도 했지만 벌림과 가쪽 돌림은 우리가 로테이트 커프 머슬을 중심으로 해서 어깨 주위 근육들이 다 인볼브 될 수 있는 동작이에요. 따라서 이 벌림과 가쪽 돌림에서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 또 하나 테스트 자세가 등 쪽에 있는 브래지어 닫기 테스트인데, 자, 이거는 몸과 안쪽 돌림입니다. 몸과 안쪽 돌림 자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이 두 동작만으로도 어깨의 모든 그 동작들이 다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전 숄더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치료 원칙은 우리가 급성기 때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점진적으로 관절의 운동 기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치료 원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정연도수 치료, 운동 치료, 마사지, 모델리티, 자, 이런 게 일단은 통증 완화와 RM 회복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요 그림은 바로 코드마이스 사이즈죠. 그래서 무게를 달고 할 수도 있고, 통증이 심하면 무게 없이 그냥 상지의 무게로 이렇게 펜들럼 엑서사이즈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재 원칙은 급성기와 만성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 급성기는 금방 얘기했듯이 자, 통증을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ROM을 회복하는데 주 목적이 되겠어요. 자, 그걸 위해서 초기에 당연히 냉치료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온열 치료 하는데, 특히 초음파, 자, 초음파는 진동을 통해서 조직에 흡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굳어 있는 조직, 단단한 조직을 진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 좋은 온열 치료가 되겠고요. 자, 야간통 아까 얘기를 했고, 특히 자, 어깨 관절 후방에 지지를 한다는 말은 어깨가 뒤쪽으로 처지면서 앞쪽 부위에 더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깨 무게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타올이나 베개 등을 어깨 후방부에 지지를 해준다.
따라서 어깨 무게를 덜어주고 또 안쪽 돌림을 덜어준다는 건 이제 안쪽 돌림을 유도한다는 말과 같겠죠. 그래서 뒤당김, 어깨의 뒤당김을 예방하는데 이렇게 베개나 지지 타올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치료 초기에는 수동이나 신장운동, 그 다음에 능동보조운동, 능동운동으로 하게 되겠고, 초기, 금방 봤던 우리가 코드만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관절의 운동성을 넓혀주는 게 좋은 운동법 중에 한 개입니다. 자, 순서는, 굽힌 펴부터 시작을 해서, 벌린 모음, 그 다음에 가쪽과 안쪽 돌림이 제일 마지막으로 시행을 합니다. 자, 초기에는 일단 굽힌 펴이다. 굽힌 펴을 초기 운동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돌림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전형도수 치료는 우리가 통증, 급성기는 통증이니까 우리가 통증을 조절하는 단계가 보통 1단계, 2단계죠. 그래서 1, 2단계에서 시행을 하는데, 자, 여기에 견인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그쵸, 유착이죠. 아까 유착된 곳들을 견인을 통해서 당김 치료를 통해서 좀 유착을 깨주는 그런 이제 효과를 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1, 2단계 관절 가동수를 통해서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글라이딩, 미끄러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 방법은 다 거의 유사해요. 급성기 때는 통증 감소를 위해서 1, 2단계 작은 관절의 움직임, 여기에 트랙션이 가미가 되면 좀 더 움직임이 원활해지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된 상황에서는 좀 더 조인트의 움직임을 가미시킬 수 있는 글라이딩, 조인트 글라이딩을 추가를 한다. 요게 급성기 때의 내용이고요. 자, 만성기는 통증이 어느 정도 뭐 완화가 되었다 또는 완화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는 통증을 조금 극복하면서 근의 약화를 막아줘야 돼요. 즉 근의 위축을 막는데 이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그게 덧붙여서 당연히 유착을 깨트리는 그런 방법들도 가미가 돼야 된다. 즉, 자, 통증을 조절하면서 근위축을 방지하는 그런 원칙으로 적용을 한다. 뭐 근위축 방지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근력 강화, 강화 운동이에요. 강화 운동. 그래서 강화 운동을 하되 우리가 조인트 몰리제이션이나 글라이딩 등을 같이 가미를 해서 유착을 깨트리면서 강화할 수 있는 운동 등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 봅니다. 자,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운동 장애, 뭐 제한 같은 말이고요. 또 이 근의 위축, 약화에 대한 중재가 만성기 때는 중요하다. 또 하나, 유착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 마사지나 조인트 글라이딩 중요한데, 자, 온열 치료와 함께 하면 더 좋다. 따라서 초음파 역시 유착을 깨트리는데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운동 치료는 금방 얘기했던 근력 강화를 통해서 근위축을 예방하고 근위축을 막는데 중안점을 둔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유착을 깨트리고 근 강화를 하기 위한 것,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지만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PNF입니다. PNF는 여러분 알다시피 자, 관절을 움직이면서 저항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움직임과 함께 근력 강화를 줄 수 있는 PNF 아주 좋은 운동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력 강화를 위해서 또 좋은 방법 중에 한 개는 안정화 운동이죠. 특히 이렇게 불안정 지지면에 대한 어깨 관절의 안정화 운동 역시 근력 강화를 시켜주는데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 방법은 물론 뭐 한 매를 들고 내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자, 이거는 어깨가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있으면
어깨를 들고 내리는 그런 저하 운동 못 하겠죠. 따라서 어깨에 어떤 통증이 있을 때는 정해진 각도에서 근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안정화 운동 등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인도수 치료는 유차 어깨는 마사지 좋고요. 또 3, 4 이제 1, 2단계는 초기였고 3, 4단계는 통증이 감소되면 하는데 통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돼. 이 가지 않으면 유착이 심해지기 때문에 ROM 회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통증을 조절하면서 3, 4단계 관절 가동수를 통해서 ROM을 회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치료용 벨트를 통해서 조인트 글라이딩과 함께 당김 치료를 글라이딩과 함께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긴 치료와 글라이딩을 함께 적용한다. 자, 예방 관리는 자, 유착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치료사에 의해서 이렇게 치료를 했지만 집에 가서 또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유착이 오니까, 그래서 어깨 관절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운동이나 기능장애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자가 보조 관절 운동 등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자가 보조 관절 운동을 주로 하게 되고요. 덧붙여서 이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버침 운동 등을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 뭐 T 막대기, L 막대기 또는 세라밴드 버침 운동에 좋은 그런 방법들이에요. 예, 여기까지가 우리 유착 관절 주머니 여미입니다. 쉽게 해서 프로즌 숄더를 보았고요. 자, 이거는 책에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초음파, 그다음에 냉치료, 그리고 자, 이거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깨에 이제 힘이 없을 때 손가락 힘을 이용해서 어깨에 관절 운동을 시키는 숄더 레더입니다. 이 손가락 운동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손가락 운동 뭐 되긴 되겠지만 주 효과는 예, 어깨 관절의 ROM이고요. 휠 운동, 그 다음에 오버헤드 풀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만성기록 할수록 이제 근력 강화, 안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안정화 운동하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기에는 굽힘, 펴에서 시작해서 끝에는 뭐 그쵸, 돌림 운동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돌림 운동에 대한 근력 강화가 프로즌 숄더에서는 만성기 때 가장 중요한 근력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막대기를 이용한 ROM 운동 등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돌림 근띠 증후군. 자, 우리가 돌림 근띠는 어깨 위 팔 관절을 지지하는 깊은 어깨 부위 근육 중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이 어깨부 인대가 염증이 있거나 또는 파열이 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림근띠 증후군은 일단 어깨 위팔 관절을 지지하는 물능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이 로테이트 커프에 대한 이 내용들은 뭐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로테이트 커프는 이 어깨 안정화 역할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물렁 조직이고요. 자, 이 많은 리가멘트와 함께 이 네 가지 근육이 주로 돌림 근띠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입니다. 자, 서브스케플라리스, 그리고 수프라스피네투스, 그리고 인프라스피네투스, 그리고 테라스 마이너. 자, 이런 게 돌림 근띠를 구성하고 있는 연부 조직, 물렁 조직 근육이다. 자, 얘네들 이제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주로 던지기 동작,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긴장 외상, 그리고 퇴행성 변화, 자, 이런 것들인데, 자, 주로 이 원인을 일으키는 동작이 바로 던지기 동작입니다. 던지기. 그래서 위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지는 동작에 의해서 주로 이 돌림건띠의 손상이 일어난다. 하여튼 지나친 던지기 동작, 저게 주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진단과 증상을 볼까요? 자, 주로 증상은 당연히 통증이겠죠. 통증이 오고 구축, 그 다음에 벌림의 장애,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고, 자, 특히 이제 돌림근띠의 힘줄들이 파열되었을 때는 갑작스러운 통증도 나타납니다. 자, 이런 파열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밑에 이제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드롭업 테스트. 자, 이 벌림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파열로 인해서. 또 하나, 슈프라스피네투스 테스트인데 이걸 empty can 테스트. 즉, 빈 깡통 테스트다. 자, 깡통에 물이 좀 있는 걸 버릴 때, 요런, 우리 안쪽 돌림을 시켜서, 벌림과 안쪽 돌림을 시켜서 버리는데, 자, 그런 모양에 대해서 검사자는 저항을 주고, 이에 대한, 통증이나 그런 힘의 조절들을 파악해 보는 게 바로 empty can 테스트다. 자, 그래서 파열 시에 일단, 통증이 나타나고 유지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환측 팔꿈관절 90도 굽힘시킨 상태에서 팔을 가쪽 돌림 못한다. 즉, 가쪽 돌림에서의 통증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쉽게 빨리 돌림근띠 증후군을 테스트하는 방법, 이게 퀵 테스트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거예요. 자, 팔굽을 90도 굴곡시키고 팔을 어떻게 가쪽 돌림 시켜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손상 쪽에서 나타나면 1차적으로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뭐 이러한 테스트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은 퀵 테스트 중에 한 개다.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재 원칙은 당연히 냉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뭐 근력 강화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냉치료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염증이에요.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순환 증진을 위해서 온치료 뭐 이런 것들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중재 원칙 금방 얘기했듯이 초기에는 염증과 통증 감소를 위해 한냉치료, 점진적으로 온열치료와 전기치료가 되겠고요. 자, 운동치료도 역시 초기에 시행을 합니다. 특히 등척성 운동, 자, 움직임에 대한 통증이 있을 시에 이제 등척성 운동을 하는데, 어떤 자세에서 안쪽과 가쪽 돌림 자세에서 등척성 운동을 합니다. 이 안쪽과 가쪽 돌림에서 통증이 나타나면 통증 나타나는 전 단계, 이 ROM 범위에서 하시면 돼요. 통증을 유발시키는 자세에서는 초기에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 돌림 시킬 때 통증이 나타나는 그 바로 전 각도에서 이렇게 등척성 운동,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등척성 운동이다. 그 다음에 등장성 PNF로 가게 되고요. 자, ROM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그럼 역시 어깨의 안정화 운동 해서 돌림건띠의 그런 강화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특히 자, 안정화 운동에서는 이 센트리 수축이 좀 더 안정화 운동에 효과적이다. 좀 더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라는 거고요. 방법으로는 폐쇄 운동이 이 센트리 그 수축에 좋은 방법 중에 한 개죠. 그래서 폐쇄 운동, 크로스 키네틱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안정화 운동을 도모해 봅니다. 전연토수 치료도 아까 얘기했던 거와 거의 비슷해요. 초기의 통증 감소를 위해서 1, 2단계, 통증이 감소되면 ROM 회복을 위해서 3, 4단계.
다음에 예방 관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T나 L형 맞대기를 이용해서 버침 운동, 저기 이 버침 운동은 유착 방지를 위해서 시행을 한다. 자, 이 어목 테두리는 이 관절의 오목의 경계에 부착된 이 링 모양의 섬유 조직이죠. 그래서 이 오목 테두리를 통해서 오목 위팔 관절의 안정성을 도모를 하고 관절매의 부하를 동등하게 분산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오목 테두리가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오목 테두리는 어깨의 모든 움직임에서 다 자극을 받게 돼요. 물론 이제 주위에 있는 물렁 조직들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는 작지만 하여튼 모든 움직임에서 자극을 받는다. 따라서 그만큼 손상의 빈도는 높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가지 정도인데요. 자, 먼저 위쪽, 오목 테두리의 위쪽 부분의 손상, 그 다음에 앞쪽과 아래쪽 부분의 손상, 크게 두 가지 부위의 손상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손상에 이제 명칭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위쪽 오목 테두리 손상, 이 위쪽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슬랩 변변이라 합니다. 이 슬랩은 이제 이거의 약자인데요. 이 이름에 다 그 변변 위치가 나와 있네, 그죠? superior, labrum, anterior, posterior 해서 주로 이제 위쪽 라브름의 그런 손상을 우리가 슬랩 변변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앞쪽과 아래쪽 테두리의 손상을 방가르트 변변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어목 테두리 뿐만 아니라, 위팔 머리뼈의 손상을 같이, 이, 오는 병변이, 자, 이 힐세치 병변이랍니다. 그래서 힐세치 병변은, 자, 휴머러스 헤드의 탈구와 함께 어목 테두리의 결손, 손상을 입히는 병변을 힐세치 병변이라 합니다. 이 어깨에 우리 탈구에서도 배우겠지만 어깨 탈구는 우리가 습관성 탈구로 진행될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탈구된 어깨는 계속 이제 탈구가 될 수가 있는데 물론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화를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습관성 탈구가 일어나면 당연히 탈구가 되면서 관절순에 손상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구와 함께 이 손상, 이 어목 테두리의 손상 어쩔 수 없이 오는 수밖에 없고, 자, 그 병변을 힐세치 병변이라고 합니다. 자, 원인은 이것도 이제 아까 같이 머리 위 운동이에요. 이렇게 던지기 운동, 던지기 그다음 모션, 자, 이런 게 주 원인이다. 그래서 머리 위 운동을 통해서 견인과 압박이 지속될 때 이런 어목 테두리의 손상이 호발한다. 주로 이제 야구 선수들이죠. 야구 선수들의 투구 동작을 보면 어깨 관절의 벌림과 가쪽 돌림 시 이 윗팔 두 갈래근 내에서 이제 긴 갈래, 이 롱 텐던의 신장력으로 인해서 앞쪽 또는 위쪽의 어목 테두리에 분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손상을 받는 거죠. 자, 또한 팔을 뻗침 상태에서 넘어졌을 때의 어목 테두리의 압박 손상 볼 수 있고요. 또는 뭐 내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이러한 이제 이 어목 테두리의 손상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슬랩 병변에 대해서 여러분 책 63쪽에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용으로 좀 보시기 바래요. 뭐 1형은 안정이 유지된다. 뭐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2형은 불안정성이 나타난다. 뭐 3형은 파열이다. 4형은 파열이 심하다. 뭐 이렇게 해서 손상의 단계별로 한
4단계의 슬랩 병변의 특징을 그 책에서 요약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 증상으로는 특정한 어깨 부위에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한 통증은 보통 이제 우리가 촉진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RM을 통해서 통증의 이 정도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촉진은 위에서 얘기했듯이 오목 테두리 위쪽 부분이냐 또는 오목 테두리의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이제 병변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통증의 유무를 확인을 하고 ROM을 확인을 해 봅니다. 대부분의 이 관절의 통증은 이 야간통이에요. 그래서 관절이 얼마큼 많이 이제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통증의 이제 정도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 어목 테두리 손상 역시 우리가 야간에 올 수 있는 그런 야간통이 생긴다. 이게 수면장애, 야간통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자, 이 어깨의 어떤 특징을 보면 잠금, 그 다음에 글라이딩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움직일 마다 이렇게 갈리는 찌찌찌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자, 관절순이 꽉 잡지 못하기 때문에 클리킹, 뭐 덜컹거림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클리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파핑, 우리가 이제 관절 이렇게 주먹을 쥐면 이제 관절에 나는 소리 있죠. 그런 걸 우리가 관절은 파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한 4가지의 특징적인 이 오목 테두리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상들이 결국에는 관절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힘이 빠지는, 힘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드롭 암 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힘을 줄 수 없는 팔에 어떤 그런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테스트를 있는데요. 자, 먼저 능동 압박 검사, 이걸 오브라이언 테스트라고, 이게 아마 여러분 진단평가에 다 배웠던 거라 여기서 테스트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브라이언 테스트, 어깨 관절 90도 굽힘, 그리고 수평 모음 하고 팔을 안쪽 가쪽 돌림 시 이제 저항을 주는 거죠. 따라서 손바닥 이 프로네이션 시 통증이 올라가고 슈피네이션 시에 통증이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슈피네이션 시의 통증이 증가되면 우리가 이거를 양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덜컹 검사, 클러크 테스트. 자, 밑에 사진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어깨 아래에 손을 놓고 위로 밀면서 윗팔배 가쪽 또는 안쪽 돌림 시에 이제 이 어깨가 쑥 빠지는 듯한 그런 덜컹거림 또는 찍찍찍 이런 갈리는 소리가 나면 이거 역시 양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앞쪽에 미끄러진 검사. 자, 요거는 일단 앞쪽 부분의 연부 조직의 그런 물렁 조직의 어떤 약화는 이게 이제 앞쪽으로 이제 이 윗팔뼈 머리가 앞쪽에 어떤 움직임이 증가된다는 거죠. 자, 자세는 이렇고요. 앞쪽이나 위쪽으로 이렇게 밀림을 통해서 미끄러진 검사를 테스트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크랭크 검사, 윗팔뼈를 압박하고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을 시켜서 이럴 때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를 하면 역시 양성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목 테두리의 손상은 뭐 다른 이 어깨 관절의 손상과 거의 유사한 그런 치료 중재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뭐 초기에는 염증, 통증 감소를 위해서 냉치료를 한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순환 정진을 위해서 열 치료한다. 통증 감소와 조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전기 치료를 활용을 한다. 거의 뭐 이게 뭐 루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어려운 중재법은 아닌 것 같고요. 역시 운동 치료 역시 처음에는 근력이나 REM을 회복하고 향후에는 관절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운동 치료 목표를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뻗침 운동이나 또는 코드마 엑서사이즈 같은 점진적인 RM 운동 등을 적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통증이 감소가 되고 RM이 확보가 되면 그 이후로는 안정화 운동에 필요한 저하 운동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2, 3주, 수술 후 2, 3주 정도에는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된다. 따라서 슬링이나 스프린트 또는 브레이스 등을 통해서 이렇게 어깨 관절을 보호하면 되겠고요. 자, 보호하는 이 기간에서 이 어깨 관절의 물륜 조직의 이 근력 강화를 유지하는 그런 등척성 운동을 함께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방 관리에서 당연히 이제 후기로 가면서 이제 어깨 강화 운동이 필요한데, 자, 이 어깨 강화 운동을 할 때 특히 이 뻗침 운동 등을 할 때는 이 어깨의 안쪽 돌림 뻗침 운동을 주로 이제 많이 이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쪽 돌림 뻗침 운동은 우리가 투구 동작을 할 때 마지막 위에서 내리는 마지막 동작에서 이 어깨가 이제 안쪽 돌림되는 그런 모션을 취하게 되는데, 따라서 그냥 안쪽 돌림을 하는 그런 근육들을 강화하는 게, 또는 그런 근육들을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그런 운동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오목 테두리의 질환이었고요. 자, 다음은 가시위근 힘줄염입니다. 이 가시위근의 특징은 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돌림근띠 중에 하나의 근육이죠. 근 길이는 아주 짧습니다. 짧고 초기 벌림 운동에 관여하는 그런 근육이죠. 또 하나가 가시 아래근과 작은 원근과 함께 가쪽 돌림을 보조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작용은 바로 벌림이다. 그죠? 벌림 운동에 관여하는 그런 근육이다. 자, 따라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가시위근의 어떤 손상은 특정 벌림 각도에서 상당히 많은 통증을 호소합니다. 주로 160에서 한 60에서 120 정도 범위에서의 특징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그러한 동통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원인과 증상을 좀 볼까요? 자, 이 원인은 뭐 다른 어깨 질환도 똑같듯이 지속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근섬유화를 초래하여서 결국에는 근탄성력을 소실한다. 이제 지속되면 이제 석회화가 되고 더 지속되면 이제 파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주 원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염증 반응, 근섬유화, 그리고 석회화, 더 지속되면 파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하나의 굴레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염증인데요. 이 염증을 얼마만큼 감소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증상에 맞는 치료 원칙에서 이제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염증이 나오죠. 그래서 급성 염증 시에, 만성 염증 시에, 우리가 급성 염증 시에는 당연히 뭐 약물 치료가 주 치료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냉치료 이런 것들이 급성 염증 시기에 이제 적용이 될 텐데,
이러한 급성염증 시기에는 자, 요게 좀 중요한 부위죠. 이 급성염증을 유발하는 모션들이 대부분은 어깨 관절에서는 돌림입니다. 돌림. 그 다음이 벌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림과 벌림 시에 급성염증을 초래한다는 건 그 자세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이제 어깨에 주어진다. 특히 어디 가시위근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염증기 시기에는 이러한 모션들을 좀 자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만성염증 시기는 자, 여기 볼까요? 역시 이것도 이제 지속적인 스트레스고 마찰인데요. 가시위근 힘줄, 그 다음에 위팔뼈 큰 결절 사이에서의 지속적인 마찰이 이런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한 개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급성이다, 만성이다, 이렇게 염증 시기에 따라서 어떤 자세, 또 어떤 부위에 이런 것들이 호발하는지를 봤고요. 자, 좀 전에 봤듯이 우리가 가시위근은 특히 벌림에 대한 특정한 범위 내에서의 동통을 호발합니다. 따라서 각도별로 얘가 가시위근의 그런 병변이 좀 달라지는데요. 자, 먼저 이거 볼까요? 힘줄 뼈막 부위 가장 바깥쪽이죠. 가장 바깥쪽. 이게 이제 가시위근이고, 가시위근의 텐던이고, 이 가시위근의 텐던이 붙어 있는 뼈막 이음부 부위의 손상은, 자, 벌림할 때 저항을 준다거나, 또는 벌림의 80에서 한 110도 사이에서 특징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게 바로 이 뼈막 부위, 그러니까 텐던이 붙어 있는 곳의 손상 시에 이런 부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 바깥쪽이 되는 거고요. 힘줄 뼈막 이음부의 깊은 부위, 그러니까 이 텐던의 가장 바깥쪽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이제 저항 시에 통증이 나타나고, 자, 일단 특징이 동통화가 나타나는 범위는 가동 범위 가장 마지막 부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 180도 이제 이 전후에서 통증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근육 힘줄 이음 부위. 한 요 부위가 되겠네요. 근육과 힘줄의 이음부에서는 역시 이제 저항 시에 나타나고, 역시 이것도 가동 범위 마지막 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힘줄의 먼 쪽 부위, 자, 근육과 힘줄이 맞닿는 요 부위가 되겠고요. 역시 저항시, 그리고 통증 범위가 나타나는 각도는 수평 위와 완전 벌림 시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가시위근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 손상되는 부위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통증 오에 대해서 봤고요. 자, 참고 요거 밑에 건 참고입니다. 우리가 임피지먼트 신드롬은 왜냐하면 임피지먼트 신드롬 역시 이런 통증호가 나타나는 각도가 특징적으로 요런 범위에서 나타나요. 따라서 가시위근의 단독 손상과는 약간 좀 감별해야 되는 질환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참고로 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재입니다. 똑같아요. 이 뭐 계속 지금 어깨 질환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 한능 치료,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온열 치료 통해서 순환 증진, 그리고 통증이 심할 초기에서는 고정을 해야 된다. 그죠? 고정을 하고, 또한 우리가 초음파 치료를 통해서 일단 유착이나 온열 치료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고, 역시 관절 질환이기 때문에 쓴 만큼 아프다, 양한통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거의 어깨 질환에서는 거의 비슷한 그런 중재법이기 때문에 다른 어깨 질환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냉 치료 있죠. 그 다음에 고정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발걸이, 그 다음에 벨프, 이게 벨프 붕대예요.
이 배프붕대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제한을 많이 주기 위해서 배프붕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느 정도의 그냥 움직임을 주면서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프붕대는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을 좀 제한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는 배프붕대를 통해서 제한을 주는 게 필요한 거고요. 아마 이제 이 가시위근 힘줄염 같은 경우에는 단독 그런 근육의 한 근육의 단독 질환이기 때문에 아마 제한을 좀 더 줘서 그 근육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제한을 많이 주는 배프 붕대를 활용을 합니다. 예, 초음파, 그다음에 야간통, 저건 아까도 나왔었죠. 우리가 어깨 이 관절의 질환에서는 특히 이제 수면 때 이 자세가 어깨가 뒤로 처지면 더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어깨 관절 뒤쪽 부분에 이렇게 좀 지지대나 또는 베개 등을 통해서 어깨 처짐을 방지하고 그 자세가 이제 안쪽 돌림을 좀 더 증가시켜서 통증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자세가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운동치료 역시 유착을 깨트리는 그런 운동치료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초기에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ROM을 증가시킬 수 있는 코드만 운동, 그리고 운동의 절차는 굽힘과 펴, 그리고 돌림, 제일 마지막에 벌림 운동이다. 벌림 운동은 당연히 이 가시위근의 주 증상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운동을 통해서 근력 강화를 시켜줍니다. 예, 정형도수 치료는 미끄러우심 운동. 똑같아요. 뭐, 지금 언급 안 돼 있지만, 초기에 통증이 있을 때는 1, 2단계. 그리고, 좀 더 통증이 이제 감소했을 때는 3, 4단계를 통해서 RM을 회복하고, 역시 그거와 덧붙여서 이 조인트 글라이딩, 미끄러짐 운동을 강의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미끄러짐 운동을 할 때는 견인 운동과 함께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어깨 질환이었습니다.